남들보다 조금 더 숏을 많이 알고 숏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네. 숏돌이를 찍혔는데 숏돌이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죠. 자, 한국 최고의 경제 채널 슈카월드 그리고 머니코믹스, 그 중에서도 가장 한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라이징 스타, 바로 이분이죠. 오동섭 안상무님 모셨습니다. 안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큰 채널에서 이렇게 아주 작은 곳으로 와주셔서 진짜 영광입니다.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늘 제 작은 유튜브엔 처음이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건 네. 아니고 저희 그 JTBC에서 계속 뵙고 네. 대표님 회사 새로운 그 배를 이끄시는데 제가 찾아뵙지도 못하고 해서 아유. 선물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방송 보면은 네. 그 개인적으로 그 사이클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선크림 선크림. 저희 채널에서 이슈. 네, 이슈. 직접 만든 선크림이시네요. 그 네. 회사랑 해서 여기 새우 마크도 있어요. 새우 마크. 선크림 네. 진짜 좋은 선크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네. 이제 하나도 김이 생길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발라도 생기긴 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피부과 쿠폰을 좀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좋구나. 금융인을 위한 네. 피부 관리 화장품 세트를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금융인들이 의외로 잘 못 바르거든요. 네네. 그리고 네. 이거 이제 러닝 모자인데 네네. 산책하실 때 예. 댁 근처에서 감사합니다. 산책하실 때 이거 되게 네. 좋습니다. 너무 이것도 고맙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선물 드리고 예. 일단 이름부터 뭐 혹시나 우리 채널에서 모르시는 분이 가끔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성은 네. 저쪽인데 네. RC가 되셨는지. 네. 저는 이제 슈카 친구들의 도서 팀장, 정식 직함은 도서 팀장이고요. 책을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책을 출판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책을 그럼 많이 읽으셨나 보다. 예, 책 읽는 걸 좋아합니다. 주로 주로 음모론 책 굉장히 많이 읽고요. 그러니까 제가 네. 지난번에 JTBC 나가서 너무 깜짝 놀라서 이 넘사야, 넘사. 나는 저기 한 2%도 안 되는 거,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네. 저 거대한 벽을 느꼈어요. 맞습니다. 거인의 존재 뭐 이런 느낌? 네. 음모론이라는 게 이제 실체가 없다 보니까 네. 굉장히 두려운 존재면서도 좀 가짠죠, 사실. 아니 근데 그게 번역책이 있어요? 아닐 것 같은데. 중요한 책은 네. 원본들이 있습니다. 역시 그렇지. 이게 한글 번역판으로 그 커버리지 할 수 없는 거대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인 게 이제 음모론 책 영어로 된 거 보시면은 네. 표현이 이제 가끔 어려운 단어는 있는데 표현이 되게 쉽습니다. 아, 그냥 약간 네. 그 중학생 수준의 글을 계속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 맥락도 없고요. 제가 이제 약간 역사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음모론을 갔다가 네. 금융업 들어와서 금융 음모론을 좀 많이 읽었죠. 그러시구나. 그래서 제가 슈카 친구들에서 그래서 이제 도서 팀장을 맡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유튜버를 1년 넘게 하고 있고요. 네네. 유튜브에 출연하면 닉네임을 쓰는데 네. 알렉스였거든요. 예. 제 영어 이름이 알렉스라서 네네. 그래서 알렉스로 했는데 친구들이 이제 알렉스 이렇게 부르기 좀 그러니까 조금 연배가 느껴졌나 보네. 그죠, 옆에 있는 그죠. 친구들이. 저희 친구들은 저보다 한 10살 정도 다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친구처럼 돼 이랬더니 사실은 자식뻘이거든요. 우리 프로들이 그렇죠. 말을 못 나. 그렇죠. 네. 나도 좀 곤란합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뭐 알렉스 뭐 이렇게 하다가 저 상무는 아닌데 네. 그냥 알상무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다가 회사에서 못다한 꿈을 거기서 이루셨군요. 저는 이제 임원이 될 생각은 없었긴 한데 네. 상무는 아닌데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방송에서 그냥 알상무님 이렇게 됐고 네. 근데 그 R을 또 그 AL이 아니고 네. R로 왜냐면 제가 이제 리버스나 뭐 리세션이나 이런 걸 붙여서 네. 제가 뭐 숏돌이 포지션이 좀 있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R를 쓴 거죠. 근데 진짜 현역에 계셨을 때 현역에 아주 난리셨던 트레이더셨잖아요. 그 트레이더였습니다. 날리진 않았고요. 날라갔죠 제가. 근데 그 진짜 숏을 더 많이 비중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프랍으로 시작을 했고요. 프랍. 그 커리어를 증권사 프랍으로 시작했고. 그럼 프랍은 몇 살부터 하는 거예요? 29. 나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력 없는 사람도 프랍을 할 수 있냐? 난 그게 좀 보통 경력 회사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프랍이라는 거는 고유 자산을 운용하는 증권사 내부의 부서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선수들을 소위 부르잖아요. 네네. 저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는데 네. 그때 이제 채권 프랍 그 팀이 사람을 뽑고 있었고 어. 저는 이제 그쪽을 지원해서 네. 그쪽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들어가자마자 프랍을 시작했고요. 그렇구나. 네. 인사 담당자들이 우리 알상무님을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봤나 보다. 그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렇지 않으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는 정말 최고 노른자위 부서예요.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거고 저는 2번이나 프랍 가겠다고 했다가 실력이 안 된다고 떨어졌어요. 아닙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갔으면 저는 인생 종쳤어요. 진짜로. 저처럼 아니. 와 신입 사원 때 프랍 갈 정도면 그 동기들 중에 제일 똑똑하신 분이었네. 제일은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직군을 나눠서 뽑았어요 그때. 그 리테일하고 네. IB하고 이제 IB 중에서도 그 프랍 직군을 따로 뽑은 건 아니지만 네. IB가 8명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프랍 팀이 2팀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채권 프랍으로 갔고 어. 그러고 있다가 채권 프랍은 아시지만 네. 채권은 해지가 기본이잖아요. 채권은 그냥 들고만 가는 게 운용사가 아니면 예.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서 제일 먼저 배운 게 해지를 얼마나 해야 되냐를 배웠습니다. 네 채권이 뭐 채권 쪽에서는 개라고 부르니까 뭐 네. 5,000개야. 그럼 5,000개면 듀레이션 계산해서 듀레이션은 채권에서 일종의 이제 델타 같은 건데 네. 몇 개나 선물을 해지해야 되고 IRS라고 이제 파생상품 어떻게 해지해야 돼. 그거를 매일 계산하고 매일 정확히 맞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저 같은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영역이네. 머리 좋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영역이네. 저는 뭐 수학이 쓸만한 물가, 가득한 양떼 뭐 이런 개념이라서. 네. 자꾸 왜? 실제로. 네네. 네.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숏을 이제 기본으로 장착한 거죠. 네. 금융시장에 들어와서 그러다가 프랍을 하다가 나중에 헤지 펀드로 갑니다. 삼성자산운용에 네. 해지자산운용 본부로 갔다가 그게 분사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도 있습니다. 삼성 해지자산운용이라고. 한국에 있는 몇 개 안 된 해지 펀드 회사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럼 그건 뭐 하우스 그러니까 패밀리 자산인가 어떻게 해지라는 이름을 달았는지 신기하네. 네. 네, 그때 이제 한국형 해지가 2014년 기억해 보시면 2014년, 15년, 네. 16년 코스피가 길 때 예. 그때 이제 한국형 해지들이 좋았죠. 네. 그리고 16, 17에 지금은 좀 잘 안 됐지만 라임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나중에 등장했고. 네네. 그래서 해지자산운용에 가면 이제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 네. 그리고 저는 약간 해지자산운용 전체를 해지하는 역할도 했죠. 시장이 무너질 때 그거를 방어했어야 되는 겁니다. 제 포지션이. 그러면은 책임자셨네요. 저는 이제 크로스 에셋 팀이라고 네. 주식을 한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을 하는 팀이 있고 네. 나머지 자산은 전부 다 제가 하는 팀이었습니다. 그쪽 네네. 팀장.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산군도 많이 봐야 되고 음. 그것들을 어떻게 해지해야지 해지가 되는지도 해지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숏을 많이 알고 숏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네. 숏돌이를 찍혔는데 어. 숏돌이 맞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 숏도 했다가 롱도 했다가 그냥 계속 포지션을 같이 합성 포지션을 계속 잡고 계셨겠네. 그죠? 맞습니다. 사실 제가 그 숏을 하는 건 시장에서 제일 약한 걸 찾는 걸 연구하는 거거든요. 네네. 실제로 요즘에 주식시장 좋지만 반도체 빼고 네. 일부 조선주나 이런 것들은 또 별로잖아요. 기거나 빠지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저는 뭐 욕먹을 각오로 저는 2차 전지 때 가장 욕먹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300개 악플 뭐 이렇게 달리고 막 그랬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이제 해지에 있으면 지금 잘 나가는 말을 타죠.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안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데 덜어낼 수 없으면 그걸 해지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뭐 그래도 나름 제 포지션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네, 네. 숏을 시장이 무너질 땐 쟤한테 물어봐라. 시장이 무너질 때 되면 제 전화기에 막 불이 납니다. 어디까지 빠져요? 여기가 끝인가요? 뭔지 알아. 두려움 속에서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겠지. 자기는 이미 롱 포지션을 들고 있는데 무너지기 시작했어. 요쯤에서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더 떨어진다. 커리어 작살나는데 뭐 이런 떨림이 있겠지. 자기 돈이든 뭐 하시는 분들 100명 중에 네. 100명까지는 안 되지만 100 중에 70명이 전화를 했다. 네. 거기가 이제 바닥 근처입니다. 이분들도 이제 두려운 거니까. 그렇지. 네. 매수 포지션 잡고 있는 사람이 항상 자신 있다가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맞아요. 이제 점차 바닥 근처에 온 거고 맞습니다. 이 사람들도 불안해서 떠는 거. 근데 지나고 나면 그때 저점에서 사야 할 때예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자기들도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시장이 무너질 때 그 두려움은 정말 인간이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네. 정말 뭐 제가 아는 분은 포지션 끊다가 네. 저희가 끊는다고 그러는데 포지션 정리하다가 이제 실려갔거든요. 실신해가지고 너무 정신적 충격이 크니까 이해돼. 그런 걸 저는 17년 금융시장에 네. 있다가 나왔으니까
많이 경험했죠. 게다가 풀업 쪽은 레버리지가 일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끗 잘못하면 그냥 진짜 커리어가 그냥 박살나고 끝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저도 뭐 브렉시트나 사실은 전 그 리먼 망할 때도 네. 프랍 데스크에 앉아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추석 때였으니까 갔다 왔는데 와 그 리먼 망하는 거 뭐 브렉시트나 뭐 유럽 재정 위기 네. 그런 거 이제 다 겪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전쟁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트라우마가 너무 많이 쌓인 건가 아.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장이 좀 안 좋으시겠다 그러면. 왜냐면 이쪽에서 트레이딩 아 많이 하시. 장이요? 예, 이 장이 좋은 사람이 없어. 이게 신경을 많이 쓰면 장이 다 망가지더라고. 제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 치고 네. 매운 거 잘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 금융시장 있다 나와서 좀 나아졌는데 금융시장 있을 때는 혈압이 엄청 높았습니다. 네. 항상 이 밤에도 잠을 못 자고 그 계속 긴장돼 있는. 네네. 그래서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금요일 같은 때 네. 갑자기 새벽에 벌떡 일어나지지 않습니까? 이상한데 이러면서 일어나서 이제 딱 미국장 보고 있으면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퇴사하고 나서 그러니까 네. 금융시장에서 나오고 나서 좀 괜찮은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다시 방송한다고 어. 시장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프랍에서 이제 미디어 방송인 연예인으로서 실상 거의 실질적인 제야의 연예인, 제야의 지금 넘버원 연예인이 되셨거든요. 그 어떤 그 인생은 어떤가 하는 질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느끼냐면 지금 시장이 야 여기서 조금 더 갔다가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큰 거 하나 온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아직도 애들이 현금 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네. 너무 쏘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이거 만약에 한 끝 이제 안 쏠래 이러는 순간 그 밸류 체인 한번 다 와장창 할 것 같은 두려움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 국내로 넘어오면은 2차 전지에 이어서 또다시 조방 쪽은 이거는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좀 편하게 맞추라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 그 저희 업계에서는 그래도를 얘기하거나 네. 좀 안 좋은 걸 얘기해도 들어주잖아요. 왜냐면 그게 그렇죠.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지. 특히 뭐 애널리스트들은 숏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렇죠. 조직 내에서도 전략 얘기할 때 불안한 지점 얘기해도 들어주는데 네. 방송에서는 안 좋은 걸 얘기하면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지. 싫어하는 경향이 너무 뭐 나, 2차 전지도 마찬가지. 나의 포지션이 나의 존재거든. 맞아요. 내 포지션을 나쁘게 얘기하면 내 존재를 깐 거야. 네.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채널에서도 안 좋은 지점을 가끔 얘기하지만 적극적으로 못 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방원도 사실 저는 좋죠. 네. 좋고 이익도 많이 날 텐데 주식은 항상 그 주식이나 자산은 금융자산은 밸류에이션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밸류는 있는데 지금 가격하고 그 밸류하고 얼마나 격차가 있느냐 그렇죠. 그런 거를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조방원들은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생각하고 있나?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테마들이 쭉 자금을 끌고 갈 때 네. 그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나?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반도체는 약간 진성이잖아요. 네, 지금은. 네. 반도체는 네, 지금은 반도체는 진성인데 진성이니까 돈이 몰리는데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가 이제 미래 진성이잖아. 예를 들면 미래 진성인데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반영시켜 놨고 네. 근데 지금 진성으로 미래가 더 좋아질 거로 생각하는 쪽으로 돈이 당연히 빠져나가겠지. 네. 그때 얘들 어떻게 할 거냐. 체력이 있을 거냐. 그 얘기 하시는 네. 거죠. 저희가 지금 이제 재미없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 피디님 얼굴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진지하구나 무슨 우리가. 이제 그 죄송해요. 다시 네. 이제 돈 버는 얘기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방송이 있는 삶과 금융시장에서 운용할 때의 삶이 네. 여기서 이제 갈립니다. 어. 사실은 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그럼 더 얘기해봐. 어. 밸류가 어디야? 그리고 맞아, 뭐 맞아. 무슨 종목을 빼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맞아. 그런데 방송은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막 퍼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좀 그래도 뭐 잘 될 겁니다 하고 넘어가야 되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전 아직 적응이 안 되는 게 네. 그 예능을 하려면 예능을 하든가 어. 돈 버는 얘기 하다가 돈 버는 얘기 진짜 돈 되는 얘기를 해주려고 하면은 또 그냥 대충 끝내고 뭐 댓글 막 올라오고 그러면 끝내고 그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제 시장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저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저도 이제 그동안 수익 난 거는 현금화해서 네. 올해 2025년 끝까지 이대로 올라갈 거냐 국장이라고 부르는 한국 시장은 계속 테마가 돌면서라도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반도체가 이제 쭉 끌고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 시장이나
사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암호화폐랑 엮였을 때 그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연결점들. 사실 암호화폐 선물이 레버리지 100배라는 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못했거든요. 아 진짜? 아 그래서 뭐 160만 개가 청산이 나왔다는데 무슨 말 웃긴다. 어떻게 160만이 하루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게 말이 되는데 그 청산이 암호화폐가 아니고 암호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 암호화폐가 기초자산인지 잘 모르겠지만 암호화폐 자체의 자산의 어떤 뭐 인정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암호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시장이 있습니다. 거래소가 여러 개 있잖아요. 기본 100배입니다. CM에 상장된 선물이 지수 선물들이 20배 정도 되거든요. 20배에 15배. 기본 100배를 주고 제어하는 그러니까 약간 레버리지 많이 안 주는 거래소가 20배, 50배입니다. 세상에 정말 미쳤구나. 그러니까 암호화폐 1% 움직이면 얘 100%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선물보다 더 심한 거잖아요. 우리는 선물만 해도 엄청나고 옵션이는 그래서 아예 큰 돈 안 하고 짤짤한 돈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어쩌면 저희가 적응을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레거시 금융이 이미 근데 우리가 아직 그 배짱이 약하구나. 조금 우리는 저기 새가슴이네. 얘기 그쵸. 들어보면. 그쪽에서 볼 때는 10% 먹는 걸 얘기하고 있어. 뭐 이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이 뭐 제가 듣기로는 19 빌리언 뭐 23조가 청산됐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물이 쭉 계속 그 치고 내려간 거예요. 반대 매매를. 그런데 그게 나스닥이랑 엮이면서 그렇게 빠진 거거든요. 근데 거기만 있나? 옵션 시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을 때 사실은 서프라임 모기지 자체는 별로 3.5%값밖에 안 되는데 모기지 시장에서 그거랑 엮인 CMO 맥자린들이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맞죠. 근데 여기가 감독이 안 되고 블라인드 포인트다 보니까 거기가 무너지면서 무너진 건데 암호화폐 시장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좀 보면서 결국은 이제 은행이 엮여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 좀 업자로서 심각한 얘기를 잠깐 넘어가면 이건 편집될 겁니다. 이 대출 쪽에 은행이 엮여 있으면 이거는 이제 진짜 큰 사건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은행이 안 엮여 있으면은 그냥 자기네들 재산 손괴 나고 끝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걸 대출해 주는 데가 있을까? 거래소에서 대출해 줍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기 고객들한테 대출해 줍니다. 그럼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빠지네 잘못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깡통 계좌라고 부르는 게 생기면 고객들한테 돈을 못 받아내면.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쪽은 뭐 이게 일상 다반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지금 오늘도 주식시장이 한국 주식시장이 떠서 시작했거든요. 지금 조금 밀리고 있긴 한데 약간 일종의 강한 포모가 왔죠. 한국에? 사람들한테. 벌써? 네. 벌써 오면 안 되는데. 개인들한테 아닌데 우리 있어보면 싸늘한데 지금. 저희 채널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포모가 있긴 하다. 물론 이제 이게 버블까지는 안 갔습니다. 아니 삼성전자 청산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보통 사람들 개인들이요. 지금 8만 원에 청산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8만 원대 청산이 제일 많이 들어와서 올라와서 황당은 하지만 다시 사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는 아직 안 들고 제가 느끼기에는 맞아요. 아이씨 열받고 있는 상황인 거지 점점. 그래서 다른 걸 사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못 사고 사실 삼성전자를 사고 딴 걸 사면 되는데 삼성전자를 안 사고 심리적으로 다른 이제 작은 주식이나 로봇이나 로봇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좀 걱정은 되는 측면은 있는데 뭐 그들 걱정할 시간에 제 걱정이나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샀어야지. 내가 이 돈이 흘러넘치는 금융시장 떠나서 이게 왜 유튜브를 하고 있나? 그 규모 차이가 엄청나죠.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자금 규모 돌아가는 사이즈와 미디어 시장 가보니까 시장 규모가 많이 틀리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금융권은 돈에 둘러싸여서 일을 하는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회가 있으면 큰 돈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는 아직 그 경계인 것 같아요. 금융인과 방송인으로. 방송인이. 그래서 제 뭐 지인들도 다 금융 쪽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금융 쪽 얘기를 듣고 금융 쪽 이렇게 말씀을 대표님 같은 분하고 얘기하다가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해요. 그럼 가서 이제 그 얘기를 살짝 얘기하다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어려서부터 약간 사람들 재미나게 하고 웃기게 하는 재주는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말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유튜브 나오는 사람 중에 말이 적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실 뭐 제가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눈빛이 있거든요. 사실 그 말을 해줘 하는 눈빛을 보면
말을 이제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네네. 제가 생각하는 걸 다 말씀드리고 네. 그분이 또 제 투자자들, 그러니까 네.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나 아니면 제가 내부에서 전략 얘기할 때 네. 설득해야 되잖아요. 네. 전략을 제가 구상하면 설득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약간 버릇이 된 것 같아요. 아. 어떤 의견을 물어보면 네. 제가 이제 금 옛날부터 살아고 그랬을 때 네. 근데 그때는 뭐 근거 이런 거 해다가 막 공부하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두려워요. 왜냐하면 은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나면 맞아요. 꼭 맞아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발산 국면 맞습니다.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구리값도 많이 오르고 이제 니켈 그다음에 알루미늄마저 오르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야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닌데 뭐지? 맞습니다. 뭐 이런 느낌 좀 들어요. 원자재 하셨잖아 원자재.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생각만 하고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 왜냐하면 버블의 징조나 네. 제가 경험했을 때 버블까지는 아니더라도 과한 상승, 과하게 들떠 있는 시장이 상승했을 때의 시그널들이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금은 레이시오라고 있는데 네. 은이 쫓아갈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은값이 온스당 52달러라고 하면 금은 지금 4,000달러거든요. 온스면 같은 가격 같은 건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냐? 은은 엄청 많습니다. 네. 은은 재련하면 은이 계속 나와요. 네. 굴이 재련하면 은은 계속 나와요. 근데 금은 이만큼 나오거든요. 그런데 은값이 오르는 건 사실은 산업계에서 은을 버리는 건 아니지만 네. 은은 그냥 부산물입니다. 네. 그런데 은값이 저렇게 올라간다는 건 실수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은은 사실 고려아연 같이 구리 재련한 아연이나 구리 재련했는데 은이 부산물로 나오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그냥 약간 뭐 그냥 처리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쓰레기는 아니지만 네. 근데 너무 비싸니까 너무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귀금속 군 펀드가 있거든요. 네. 글로벌리 보면은 귀금속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 돈을 넣으면 금도 사지만 여기도 이제 운용하는 사람들 보니까 금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뭐 은도 사고 네. 플래티늄도 사고 네. 팔라딘도 사거든요. 네. 요즘에 플래티늄 팔라딘이 엄청 올랐습니다. 네. 팔라딘 특히 진짜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그리고 구리도 사실은 구리 수요가 적은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웃기는 거야. 수요가 터져서 올라가는 건 인정은 하는데 수요가 안 터졌는데 올라가잖아요.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가 있어서 네. 원자재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뭐 그 발전소 얘기도 있고. 근데 제가 보면은 이게 모든 게 AI에서 시작하거든요. 네. AI를 해야 되니까 칩을 만들어야 되고 AI를 해야 되니까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 만들려면은 발전소를 만들어야 되고 발전소를 만들면 전선을 깔아야 되고 그러기에는 너무 그렇지. 너무 많이 과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느낌은 좀 있는데 네. 네. 그렇다고 숏은 아닙니다 아직.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문제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다. 급등이잖아. 수직상. 제가 금 월봉을 봤는데 네. 오면서 음봉이 없습니다. 지난 거의 3년 2024년만 해도 네. 2023년 초만 해도 2,000달러 했어요. 2,000달러 했나? 금을? 네. 금도 통화라서 관리되거든요. 그래서 금을 빼려고 마음 먹으면 진짜 많이 뺄 수 있습니다. JP 모건 같은 데서.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지인들한테는 금 더 이상 사지 말라고 하고 네. 그러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저희가 그런 어떤 네. 거대한 자산 상승의 영역으로 들어간 걸까요? 저는 이 과거 경험이 있잖아요. 그 2010년에서 14년 사이에 금값이 한번 그때 온스당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 한 8천만 원 넘게 그렇습니다. 갔을 때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다 금사로 저는 또 금을 파는 곳에 있었어요. 이 복합점포에. 그래서 거기 이제 사금고가 있어요. 사금고 은행에서 제공해주는 금고. 그 금고에 대부분 뭐가 있냐면 다 금덩어리야. 근데 그때 금을 가장 열심히 사고 가장 열심히 팔았어요. 근데 그때 은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근데 막판에 급하게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제 경험이니까 이거 대자뷰인 거예요. 저는 맞아요. 지금 상황이. 맞아요. 이거 상황 좀 안 좋다. 근데 물론 다른 게 통화 가치가 그때에 비해서 너무나 현저하게 빠지고 있고 중국의 디플레가 수출이 안 되니 조금 더 그 부분은 통화 가치 하락은 반영이 되겠네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옛날보다는 조금 좀 버퍼를 좀 더 두고 생각하자. 근데 이거는 조금 문제인 거죠. 알루미늄 값도 오르기 시작했어. 그 흔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아닌 것 같다라기보다도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뭐 저는 이거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죠. 근데 금 같은 게 이제 커버라고 부르는데 네. 지금 금은 대부분 선물로 거래되거든요. 현물을 거래하는 건데 금이 콘텐고라고 주식회사 선물에서도 콘텐고라고 하는데 네.
1년 후에 금값은 지금보다 거의 $300 비쌉니다. 네. 상당히 콘텐츠가 센 강콘텐이네. 예. 그러면 매도하는 사람이 편해요. 네. 1년 무를 매도를 잡을 수 있으면. 그리고 이쪽은 사실 롱 잡으면 좀 그렇잖아요. 계속 그렇죠. 빠지니까. 프리미엄을 상당히 많이 주고 사는 거니까. 사실은 백어데이션이 되면서 강세가 되면 구리 같은 경우는 진성 강세라고 보는데 예, 예. 금은 계속 콘텐츠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게 약간 걸리는 지점이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래서 지금 테마가 금리는 내려가고 돈값은 싸지고 유동성은 더 풀릴 거다를 네. 전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엔 금융인들만 알던 이 어떤 논리 체계를 일반인들도 다 흡수한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말씀하신 대로 돈값이 떨어져서 모든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걸 이미 학습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빨리 지금 반영 이미 되어 있다. 금리 2번, 4번 어디쯤인지 모르겠지만 반영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게 네.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실제로는 데이터로 잡혀도 실제로 저희가 이제 채권 시장에 있으면 그걸 확실히 아는데 시장에 돈이 많다지만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안 들어가는 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네. 그 순간이 특별히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리먼 같은 게 망하면 확실히 아무도 빌려주지 않죠. 네. 그거는 계좌에 그 돈이 있다고 한국은행 계좌에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날지는 굉장히 불분명하거든요. 네네. 시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은 나옵니다. 네. 그래서 2024년에는 없었고 네. 한국은 뭐 있었죠. 레고랜드나 뭐 이런 것들이 가끔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캐시를 들고 2026년을 맞는 게 맞다. 지금보다 더 네. 캐시 비중을 늘려서 왜냐면 네. 그때 26년도 강세장이면 또 기회는 있으니까요. 네. 네. 이제 개인분들은 이 표현은 좀 그렇지만 닥치라고 하고 너 때문에 돈을 못 벌었지. 근데 죽이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쉽게 돈 버는 장은 되게 위험한 장이죠. 마지막 7, 9할이 터지는 장이잖아요. 그게 그때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가파르긴 하지. 매우 가파르지. 저는 사실 금융시장이 일종의 이제 서커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종의 사람들은 엔터테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실 금융시장에서 팔자를 고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네. 결국은 냉혹한 시스템을 갖춘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그냥 일종의 로또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돈 잃으면서 오늘 뭐 좋았어. 좌절과 삶이 워낙 감정 기복이 없다 보니까 돈을 내고 주식시장에서 희노애락을 경험합니다. 이 부분 진짜 우리 되게 즐거우신 분인데 본질적으로 굉장히 냉소적이시네요. 제가요? 이런 얘기 채권쟁이여서 그랬나? 제가 이거 굉장히 냉소적인 얘기거든. 이거는 근데 되게 현실적인 얘기고 애누리 없는 진실에 가까운 얘기잖아요. 사실은. 대표님도 이제 그런 거 좀 느끼시잖아요. 네, 그죠? 네. 이 시스템이 금융시장이라는 걸 왜 유지하고 있는가? 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잡음이나 뭐 다툼이 생겨도 왜 주식시장을 유지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종의 스포츠 공간이나 비슷하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하면서 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나도 재밌게 해드리지. 이렇게 이제 네네. 냉정하게 돈 버는 얘기를 원할까 사람들이? 정말 그걸 내가 얘기하는 걸 좋아할까? 네. 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우리 한국 최고의 라이팅 스타 우리 알상무님의 진실에 오늘 한 발 더 다가가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편집 안 해주십니까 이런 거? 이미지.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한국 주식은 도박이다. 도박이고 그다음 시장에 투자자는 없고 투기꾼만 넘쳐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런 어떤 철학적 배경이 있으셨구나. 그건 이제 약간 재밌으라고 네. 약간 직관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네. 실제로 제가 이제 도박이다, 투기꾼이다라는 표현을 쓴 거는 개인분들이 일종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일체감을 가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죠.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네. 시황이라는 건 변하고 업황도 변하고 네. 그럼 빨리 차익 실현이라든가 도망 나와야 되는데 뭐 대표적인 게 좀 쓰리시겠지만 2차 전지 같은 게 있는 거죠. 그 전에도 우리나라 많습니다. 옛날 조선 굉장히 좋다고 들어갔다가 조선에서 몇 년 물리신 분들 많아요. 7년인가 8년 맞습니다. 하락이었어요. 네. 그리고 뭐 원전도 한참 고생했죠. 원전은 없어지는 산업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화학은 여전히 물려있죠. 화학은 이제 언제 구출이 될지 진짜 답이 없네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 6개월 전에 생각해 보세요. 6개월 전에 5월 초에 삼성전자 57,000원, 4만 원 뭐 이랬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막 롱
저희는 해째는 아니고요. 롱이라고 사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사람도 엄청 비웃었어요. 또 그런다고 그러니까 제가 보고하는 건 아니고 이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안 그래도 나는 이 주식을 사랑하고 나는 이 주식을 너무 잘 알고 나는 이 주식으로 정말 난 확신을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는 투기꾼이라는 생각조차 안 하면 네. 이거 걔랑 같이 가는 겁니다. 걔랑 같이 인생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투기꾼이지 여기가 아니라 도박장이지 생각하면 빨리 끊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차익 실현도 할 수 있고. 이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신 분이 한국 주식시장에 뛰어들면 차라리 이 마인드가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제가 드네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긴 포지션으로 들고 가라는 입장이잖아요. 가치 투자 베이스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되게 역설적이지만 네. 그 맥락입니다. 네. 그걸 길게 가져가려면 내가 언제든지 끊고 갈 수 있는 마음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길게 못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건데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안 그래도 그 아주 성공한 투자자의 이야기를 듣는데 초기 처음에 잘 아무것도 모를 때를 상세히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20년 전 제가 어떻게 투자했는지.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물건을 어느 회사가 만드는데 나 이 회사가 좋으니까 그냥 사. 뭐 이런 개념 정말 단순한 도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좋으니까 나도 돈을 벌겠지 하는 막연함. 그런 분들은 지금 알사모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헤어질 결심을 하고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투자할 때 어렸을 때는 뭔가 약간 고집스러운 트레이더였어요. 매니저일 때는 아니고 트레이더일 때, 네. 프랍 트레이더일 때 저희 윗분들이 좀 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고 네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는 아닌데 왜 끝까지 가냐? 손절 근처까지 가냐? 빨리 끊고 다른 걸 하던가. 근데 그때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던 거죠. 네. 자기 확신. 그렇지. 너무 강한 자기 확신. 내가 공부해 보니까 이게 이길로 가는 게 이게 정답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장을 부정하는 거죠.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맞아요. 시장이 잘못됐어. 맞아요. 저도 그 과정을 겪었고 네. 금도 사실 뭐 그런 맥락이고 맞는 게 있고 틀리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그런 투자 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개인분들을 좀 덜 했으면 좋겠어서 저라도 좀 얘기를 하자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필수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니면 버려야 될 환상은 무엇일까요? 좀 버려야 될 환상은 주식시장으로 개인분이 네. 인생을 달라지는 건 제가 볼 때 한 10만 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삶이 더 풍족해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본업을 그만두실 정도로 버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 네. 진짜 가뭄에 콩은 나죠.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어떻게 현명한 방법으로 그리고 내 삶의 에너지를 이만큼 가져가면서 개인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본업도 안 좋고. 네. 저희 대표님 회사에 돈을 좀 맡기시면 정말 이제 신중하고 그렇게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PB면 네. 뭐 하다 드립니다. 어, 저 약간 PB도 잘할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네, 그건 진짜 잘하실 헤지 것 펀드 하면서 이제 네. 사기꾼들 그 가려내는 거 엄청 발달돼 있거든요. 같아요. 네네. 사실 굉장히 큰 우리나라 사기친 홍콩 헤지 펀드를 제가 보고 알았어. 미리 알아보고 사기치는 사람 특징 좀 얘기해 주세요. 사기치는 사람 특징은 피부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좋습니다. 피부가 맑고 피부 좋으신데? 요즘 제가 운용을 안 하니까요. 아. 그리고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죠. 말로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 뭔가 장이 무너졌는데 만났는데 또는 분명히 내가 이 사람 포지션을 아는데 그 포지션에 손실이 나야 되는데 손실이 나고 있어야 되는데 표정이 맑아. 고민을 하지 않았어. 그럼 이 사람이 이 포지션이 없거나 그렇지. 식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수익률에 상관없어. 네. 그 사람들한테는 돈을 주면 안 돼요. 네. 뭔가 항상 힘들어하고 네. 고민하고 아예 헤드가 아니라면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말이 많으면 네. 운용하는 양반이 말이 많으면 네. 그건 또 잘 안 줍니다. 문담무용이라고 네. 운용하는 사람들은 말보다는 사실은 운용하는 사람이 말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게요. 네. 사실 이렇게 말하고서 돌아서면 상황이 바뀌면 또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네. 다른 포지션을 잡고. 네. 근데 너무 이제 말이 많으신 분들은 이 말씀 들으면 좀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약간 미국 분들 그분들은 이제 운용자는 아니고 그래서 그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또는 아무리 조금 욕을 먹더라도
자기 생각을 말씀하시는 네. 분들에게 저는 신뢰를 더 보냅니다. 대표님 네. 같은. 아유 또. 이 자존심. 근데 되게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저는. 맞아요. 점점 단순해져. 맞아요. 네, 뭐 이게 왜 내가 그걸 그렇게 힘들게 했나 이 쉬운 거를 쉽진 않지만 나중에 또 지금 장이 좋아서 잠깐 그렇게 느끼는 거지만 나중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다시 겪겠지만 와 정말 돌아 쓸데없는 짓을 정말 많이 했다. 뻘짓 왕이네. 뭐 이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들거든. 단순해야 되는데. 저도 초기에는 막 전략 막 200개 가지고 역시 막 천재셔. 아니요, 머리가 그 막 좋으셔. 짜잘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와 200개를 전략 어떻게 짜 대단하다. 근데 네. 점점 운영을 하면 할수록 줄어들고 네. 그 팩터도 네. 그 판단하는 팩터도 막 금리 넣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5개 정도로 줄어들고 네. 뭐 테마도 줄어들고 그 말씀하신 대로 검도로 치면 그냥 이것만 잘하면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근데 이제 개인분들은 이게 올라가면 또 이거 타고 싶고 네. 양자 컴퓨터 올라간다고 했는데 내가 없으면 힘들어하고 그러시는데 사실 저도 힘듭니다. 제가 이게 방송할 시간에 이게 주식을 했어야 되는데 네. 주식이나 금을 샀어야 되는데 네. 제가 그래서 아마 제 테마로 음. 지금 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면 그 뭐 글로벌 탑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뭐 지금 또 되게 이제 자유로우시잖아요. 컴플라이언스에서 자유로워지셨으니까 네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네. 제가 옆에서 방송을 하면서 지켜본 우리 알상무님의 특징이 굉장히 뭐 재미있고 그렇습니다만 진지하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걸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방송 끝나면 점심시간이거든요. 딱 배고플 시간이거든요. JTBC 같은 경우. 그럼 밥을 먹자 그러면 오늘 방송이 있어서 준비하러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 얘기하시면서 밥을 한 번도 같이 먹은 적 없어. 오늘은 꼭 먹고 싶지만 근데 한 번도 밥을 못 먹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이분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깊게 파고드는 스타일이시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저는 그거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추가로 공부해서 그날 할 거를 다 정리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을 굉장히 깊이 있게 하시는. 왜냐하면 이제 저희 구독자도 많고 네. 그리고 제가 의도치 않았는데 제 말씀을 꽤 진지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재미있게 하려고 하지만 팩트나 뉘앙스를 잘못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도 계속 보면서 생각하고 주식시장도 살짝 이제 경고성 말씀을 드릴 게 있으면 찾아보고 계속 끝까지 저희 이제 방송 직전까지 하고요. 1시간 하려면 한 10시간 정도 투입합니다. 시장 보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좀 물어보고 네. 원달러 어때요? 뭐 이런 네. 것들. 왜냐면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기존의 내공 플러스 열심 이런 게 많이 정말 옆에서 많이 느껴졌습니다. 아까 이제 사기꾼을 어떻게 피할까 했는데 그러면 나쁜 주식을 어떻게 피할까? 이런 주식은 절대 하지 마라. 나쁜 주식은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장 좋을 때 한 달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달 마이너스야. 그럼 나쁜 거다. 아니 근데 다 가지고 있어. 내 주변이 다 가지고 있는데 수익률이 안 좋아.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건 진짜 나쁘다. 생각하는 다 가지고 있는데 다 얘기하는데 안 좋아. 내 장이 안 좋아도 안 좋아. 그러면 안 좋은 거거든요. 시세가 이제 시세를 다 발산이 끝난 거지.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간 이 표현을 네가 들어갔을 때 거기가 빠질 확률은 굉장히 낮다. 대부분 우상향하니까. 근데 너가 샀는데 한 달 있다 얘가 빠져 있어. 그러면 약간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근데 너가 아무 때나 사도 대부분의 네가 들을 정도의 주식 올라가야 되는데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 그래서 개인이 샀는데 포트폴리오에 마이너스 종목들이 계속 누적되는 거죠. 안 팔고 언젠가 올라가겠지. 맞아요. 올라가겠죠. 네. 상패 아니면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너무 많아지면 올라가는 애들이 아무리 끌고 올라가도 전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요. 저 요즘에 이제 고객분들이 계속 이제 와서 신규로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주식을 넣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처리하는 작업이 제일 제가 힘들고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작업이에요. 어쩜 그렇게 2차 전지가 그리고 그때 꿈꿨던 2차 전지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상황이 더 나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뭐 진지하게 저한테 물어보는 친구들이나 주변 분들한테는 2차 전지 팔아 그냥 내가 보상해 줄게. 팔고 그냥 삼전을 사. 아니 그게 낫지. 걔가 올라갈 걸 기다리는 것보다 올라가는 애를 타고
그리고 2차 전지 아무리 계산해도 수익이 안 나. 네. 수익이 날 때 사라고 네.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트레이딩 하라는 게 아니고 나쁜 주식을 들어가기 전에 피하기는 어렵죠. 네. 근데 한 달 있으면 이게 나쁜 주식인지 안 좋은지 알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좀 근데 이게 개인분들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개인들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분들은 네. 손실라고 판다는 게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떨어지면 좋아요. 사고 나서 떨어지면 더 사거든. 왜냐하면 이제 비싸지 않은 주식은 더 싸졌네. 그렇죠. 그럼 뭐 시가 배당이 높아진다던가 이러면 더 사야지. 도기님은 도기 대표님 또 왜? 네. 리서치가 된 거잖아요. 네. 리서치와 뭐 타겟이 된 건데 네. 개인분들은 주로 이제 요 위에서 네.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표님께 돈을 맡기시고 아니 돈을 모아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우리 안상무님 충고를 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보통 이렇게 남들이 좋다는데 따라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8, 9할 이미 시세가 난데 따라갔다가 그나마 7할에 들어가신 분들은 2, 3할을 먹을 공간이 있는데 그때 팔면 다행이지만 다 안 팔죠. 예, 그러면서 이제 주구장창 장기 하락선을 막 이제 보게 되는 건데 갖고 있는데 안 오르면 진짜 고민하는 게 맞네요. 알반꿀이라는 용어 아십니까? 가끔 하는 네. 꿀도 있어요. 아, 네. 아 그래요? 네네. 그 알상무 반대로 하면 꿀이다. 아유. 그게 사실은 조금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내가 이거를 철회한 지가 꽤 됐고 또는 사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네. 뭐가 올라가면 다 알반꿀이라는 거예요. 난이 정도 걸 얘기한 적도 없고 네네. 이상한 내 코스피는 분명히 5월에 뭐 올라간다고 했는데 네. 왜 나한테 자꾸 그게 맞아. 재밌나 봐요. 네. 그래서 재밌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이제 속으로는 이 커리어가 완전히 망가질 것 같다. 혹시 복귀하실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혹시 하게 되면 혹시 이제 모르잖아요. 네, 갑자기 하게 되면 근데 그 고객이 와가지고 알바꿀 이러면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한 게 네. 브릿지워터처럼 네. 올웨더 펀드를 만드는 순간 네네네. 제 생각대로 하는 펀드, 제 생각 반대로 하는 펀드. 그래서 오시면은 어디를 하실 건가요? 빨간 약을 먹을래, 파란 약을 먹을래네. 네. 알방꿀 펀드도 있습니다. 예.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싶. 진짜 나중에 한번 노하우를 저희 나눠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네. 방송에 여쭤봤을 네. 될지 모르겠는데 대표님께서는 이제 얼마 전까지는 소속 네. 계시다가 네. 이제는 대표님이 되신 거잖아요. 네네. 내 배를 끌고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게 어떤 좀 차이점이 있나요? 엄청나게 큰 차이죠. 일단 책임감은 원래 좀 강했어요. 네, 옛날부터. 그래서 그러시잖아요. 장 빠지면 막 그냥 너무 힘들고 괴롭고 했는데 제가 못 고칠 것 같은 병이 있었어요. 주식 너무 좋아해서 항상 주식 풀이었어. 지금은 주식 풀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절벽에 서 있는 느낌. 여기서 수익률이 무너지면 이제 커리어가 이제 끝이다. 근데 이게 보호 장치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산 운용할 때 훨씬 더 뭐랄까 경계감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되게 더 잘 될 것 같다. 맞습니다. 예, 훨씬 조심하거든. 저기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조금 아니한 주식들이 한 20-30% 들어오잖아요. 이거 조금 더 깊이 파야 되는데 네네. 하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조금 파다가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하고 갔는데 덜커덕 걸려가지고 근데 딴 게 이제 회복을 시켜줘가지고 이제 무마되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덜커덕 못 사겠는 근거 없는 건 못 한다. 맞아요. 이렇게 좀 마음이 많이 바뀌어졌고요. 근데 일은 훨씬 재밌어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옛날 부속으로 일하다가 저와 함께 하시는 뭐 우리 크루들뿐만 아니라 고객분들의 미래를 내가 뭔가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모토가 당신의 백그라운드예요. 당신의 백그라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뭔가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당신의 노후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게 되게 재밌어요. 책임감도 있지만 만들어줄 때 보람도 더 큰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이제 독립을 한번. 아니 네. 저도 프랍 트레이더나 운용사 매니저로 할 때의 마지막 아쉬움이 그거였어요. 아무래도 뭐 그래도 자기 영역도 있고 공간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전체의 일부로서 나의 한계를 미리 지은 것 같아요. 난 수익률 여기까지 벌면 되지. 그리고 뭐 저쪽 파트가 무너지든 말든 난 내 걸 지키지. 라는 건데 이렇게 전체 배를 끌고 가시면 정말로 미지 영역까지 이렇게 쫙 가시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자리를 마련해 놓겠습니다. 네. 몇 년만 기다려 주세요. 아니. 잘 저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빌드업이 돼서 우리 알상무님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방꿀 펀드. 제가 말만 하면 바로 반대로 하는.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아주. 네. 금융시장이 사실은 저는 사실 금융에 적합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는 저는 약간 예술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전 영화나 영화, 음악이나 음악. 저 글 쓰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아,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런 내공이 나오시는구나. 숫자는 이제 마지못해 했고요. 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이 숫자와 어떤 냉혹한 수익률의 세계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사실은 인간이 같이 어울려서 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표님도 그런 걸 느끼실 것 같은데 저도 이게 결국은 사람의 감정이 그렇죠. 시장이고 네. 시장에서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네. 그 성과로 음.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걸 하는 게 사실 제 꿈이세요? 꿈이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더 많은 분들한테 더 즐거움을 주고 계신 건 있어요. 제가 음. 보기에는. 저는 그래서 재미있으시는 약간 뭐 예를 들어 코미디 개그 이러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타적인 분이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왜냐면 남이 즐거워하는 걸 보고 내가 즐거워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타적인 게 어딨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알상은 굉장히 이타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행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웃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래 네. 네. 웃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웃으면서 되게 냉정한 말도 합니다. 가끔 너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네. 그래서 어쨌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요즘은 좀 고민이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 뭔가? 네. 내가 투자자인가? 어. 분석하는 사람인가? 글쟁인가? 유튜버인가? 예. 스트리머인가?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최근에 그래도 유명시 사건이 이제 테슬라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테슬라 숏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신고가 났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이 주식은 제 덕분에 그냥 아니 근데 진짜 이 주식은 CEO의 역량이 진짜 뭐랄까 비즈니스보다 주식에 훨씬 많이 가 있는 게 아닌가. 진짜 좀 신비롭다. 2000년 이후에 처음으로 한 25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보는 기업 아닌가. 근데 이게 섞여 있어. 자기 업무도 잘해. 잘할 땐 잘해. 근데 이게 주식을 더 잘해. 뭐 그런 느낌?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테슬라 매도라고 했었죠. 매도.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는 건 별로 좋지 않다. 왜냐하면 제 느낌으로는 더 좋은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알파벳이나 네, 그렇지. AI나 로봇을 테마로 생각한다면 다른 것들이 있는데 예. 왜 굳이 실적이 애매하고 어떤 사업이 분산돼 있고 자율주행을 아직도 못하는 네. 테슬라가 만족스러운 자율주행을 완성한다. 네. 그날 제가 테슬라 사겠습니다. 차. 저 지금 네. 돈 주고 그거 샀어요. 차요. FSD. 네, 네. 차만 산 게 아니고 FSD도 샀어요. 네네. 매우 불만족스럽습니다. 내가 이걸 왜 샀지? 어. 차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FSD는 내가 미쳤구나. 한국에서는 좀 힘들죠. 예. 미국도 뭐. 그냥 안 산 거나 산 거나 거의 똑같아요. 맞습니다. 한 10%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차선 바꿔주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테슬라를 불신하는 사실 이유가 인간에 대한 불신에 가깝거든요. 왜냐하면 차라는 게 네. 저는 어렸을 때 사람들이 차선을 그 맞춰서 간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렇구나. 아니 어떻게 내가 볼 때 아, 그렇지 않나요? 전 어렸을 때 MBTI 뭐? ENFP입니다. 네. 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이해가 갑자기 확 됐어요. 세상이 항상 얘기하는 그 관행들 그게 왜 맞아? 그래서 전 자동차가 그 하얀 점선을 믿고 달린다는 게 되게 놀라웠어요. 네. 근데 이거 바로 그냥 틀면 박는 건데. 그렇지. 근데 이거를 안전하다고 그런 시스템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도 사고가 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길 가다가 선의로 비켜주려고 하다가도 부딪히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그거를 자율주행으로 게다가 심지어 인간을 모방해서 AI를 만든 자율주행으로 인간을 모방하면 인간처럼 할 텐데 네. 그 이제 자율주행 원하는 만큼 자율주행 사고도 잘 안 나고 그 드라마틱하게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자율주행이
본원적으로 힘든 게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을 카피했기 때문에 인간의 불안정성까지 카피된다. 게다가 뜻인 거잖아요. 모두가 다 자율주행을 쓰면 사실 커넥티드 카니까 네. 뭐 상관없겠죠. 근데 한 명이라도 안 써. 그럼 그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율주행이라는 목표보다 사실은 전 자율주행이 안 되는 게 무좀이 완치가 안 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무좀이 완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가 이번에 비 오는 내내 자전거 타다가 3일 연속 비 오는 날에 젖은 발로 탔거든요. 무좀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요. 네, 네. 정말 죽을 것 같아. 해성이 막 날라오면 모든 수를 다 써서 그 솔루션을 찾거든요. 네. 근데 무좀으로 죽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만 걸리니까 네. 그 솔루션을 막 미친 듯이 찾지 않아요. 네. 암은 찾잖아요. 에이즈도 찾고. 근데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율주행을 해야 된다는 어떤 간절함이 없어요. 아직.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에 쓰는 에너지가 적고, 근데 이제 머스크 형님의 가장 큰 목적은 화성 가는 거잖아요. 네. 화성 가는 걸 목표로 하는 CEO가 하는 회사에 돈을 왜 주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알사모님도 회사 어려서부터 제가 딱 보니까 독특하다는 얘기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사람은 또라이라는 얘기 참 많이 저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라이가 봤을 때 이거는 완전하게 영역을 벗어났다. 좀 이해가 많이 안 된다. 네. 근데 뭐 이제 머스크 형님도 나름 또라이니까 네. 뭐 인정을 해드리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걸 팔거나 뭐 그런 비난하고 싶진 않은데 분명한 건 머스크 형님이 전기차를 어렸을 때부터 꿈꾼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남이 하던 거를 받은 거죠. 네. 네. 효율화하는 작업. 효율 작업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머스크 형님이 정말 뜻을 세우고 한 거는 스페이스 X가 유일하고요. 그렇죠. 전기차 돈 넣었다가 인수해서 전기차 얘기하다가 자율주행 얘기하다가 자율주행도 사실 머스크 형님의 꿈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전기차로 로드스터 같은 빨리 간 전기차가 이렇게 제로백이 빠르니까 그걸 만드는 게 꿈이 원래 그래서 컨셉카였어요. 원래 네. 전기차 컨셉카였어요. 스포츠카 같은 거. 그러다가 안 되니까 모델 S나 이런 걸로 바꾼 다음에 그러다가 자율주행도 얘기한 지 몇 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AI 말씀하시고 네. 아니죠. AI 전에 로봇이 있었죠. 네. 로봇. 머스크 형님이 로봇도 먼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또 AI로 가잖아요. 네. AI도 먼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약간 트렌디한 그러니까 주식을 잘 만들어요. 네. 주식 요리사예요. 제가 보기엔. 트렌디한 경영자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이 만약 CEO가 무너진다. 실제로 머스크가 건강이 악화된다. 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죠. 그러네요. 대표님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삶을 경험하셨지만 아유, 아니 왜 그러세요, 좀. 저희가 살아온 시대랑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제 가끔은 이제 네오를 떠나서 새로운 시대가 사는 세상에 약간 훈계질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90년생이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로? 70년생이니까. 지금 잠깐 뭔가 잠깐 뭐가 정지됐었어. 네. 어린 친구들하고 있다 보니까 90년생도 나이가 많은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네. 90년생이 나 진짜인 줄 알았어. 나는. 90년 학번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쩌면 세상이 또 바뀌었는데 저희가 1980년대 90년대 올드 투자자 피터 렌치가 돼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응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길거리 갈 때 되게 불편해지셨을 것 같아요. 과거보다는 알아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의도엔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의도뿐이겠습니까? 이제는 전국구인데. 그래서 적응이 잘 되시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어떤 포부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출판 그러니까 처음에 인연이 된 게 그 친해서 아주 서로 마음이 잘 통하고 좋으니까 우리 슈카님도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분이고 그러니까 서로 훌륭한 후배가 있으니까 같이 일하자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출판을 해야 되겠어 하고 부른 것 같은데 지금 전개가 그 전개가 아닌 거죠. 지금 전개는 두 분 다 완전 연예인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슈카님 성장 속도보다 우리 알상무님 성장 속도가 몇 배는 더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아이러니한 건 네. 저는 사실 방송 욕심이나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냥 나와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네. 요즘에는 약간 책임감 때문에 네. 말 조심하는 게 좀 있고 그런긴 한데 책은 다행히도 네.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광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네. 책 출간되면 나오시죠. 네. 네. 저희가 다행히 마무리돼가고 있고요. 이번 책은 첫 책이라서 조금 뭐랄까 깊이가 그렇게 깊지는 않을 수 있지만 네. 어쨌든 슈카 월드 슈카 친구들의 컨셉에 맞춰서 네. 만들었고요. 저도 처음 책을 만드는 거라서 잠깐만, 본인이 쓰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잠깐 저 헷갈려서. 그거는 약간 신비로 감춰둬야 되는 물론 제가 쓴 어. 부분도 있습니다. 어. 부분도 있고 네네. 컨텐츠 전체를 제가 다 한 건 아니고 어. 그래서 좀 달라요. 기존 책하고 나오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네. 기존에 서점에서 보시던 경제서적이랑 네.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저희랑 같이 협업하는 뭐 디자인 쪽이나 그쪽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난 그런 시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한테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습일 수 있잖아요. 전 출판은 모르고요. 난 이게 좋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니 저기까지만 안 가면 돼. 사이버 트럭 정도까지만 안 가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트렌디한 자동차지. 트럭이 해야 될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는 차는 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안 가고 그 근처까지 가는 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책인데 이제 베개 기능이 더 뛰어난 책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아니면 라면 받침 기능이 네. 더 뛰어난 책.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좀 다르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네. 책이지만 슈카 친구들의 책이다. 네. 사실 저희 방송도 좀 어떻게 보면은 특이하잖아요. 네. 약간 뮤턴트잖아요. 예능인지 경제인지 무슨 얘기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저한테도 좀 잘 맞고 이런 시도가 네.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벼워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뭐라 그럴까, 세상이 너무 점잖은 걸 추구하는 것 같아. 네. 네. 그러지 않을 이제는 좀 창의력이 톡톡 튀는 분위기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네. 제가 기록이긴 하지만 이 로마 원로원 이런 얘기가 네. 되게 제가 로마 역사 되게 좋아하는데 네. 로마 원로원 보면은 막 서로 싸우다가도 네. 서로 농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와 웃고 또 이제 네. 거기서 긴장이 좀 풀리는 거거든요. 네, 네. 사실은 그 싸운다고 이제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닌데 그렇지. 이제 한국은 너무 맞아. 죽일 듯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유머가 있어야 되는 나라일 것 같아. 너무 네. 안타까워. 네. 그 서로 허무하게 웃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네. 그게 없이 너무 주식시장에서도 오르니 내리니로 너무 격하게 싸우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머스크 얘기할 때 머스크 형님이라고 하고 그러는 게 저희도 그런 토론 문화 그리고 주식시장도 그렇게 하면 네. 조금 더 주식시장이 가볍고 네.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좀 덜하지 않을까 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네. 네. 거기에 기여 이미 하고 계시고 아.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볍게, 너무 무거운 곳을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진심이 있다는 걸 아마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 끝으로 진짜 궁금한 게, 슈카님이 견제하지 않아요? 너무 빨리 성장하셔가지고. 에이,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고 저는 뭐 그렇게 사실 방송으로 성공하겠다는 아직 그런 꿈이 없기 때문에 네. 목적이 없습니다.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하셨어요. 네. 벌써 이미 CF 모델 하셨잖아요. CF요? 네. 너무 멋있게 나오던데, 카드 딱. 그거 다 저희 직원들이 시켜서 하는 거지. 제가 근데 너무 CF 모델 너무 딱 맞던데. 근데 전 기회가 있으면 네. 저희 채널에서든 어디든 기회가 있으면 좀 금융 상품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쉽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탁원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어렵죠. 자기 주식이 어디 예탁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음.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 미국 주식 투자할 때도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지 잘 모르시고. 네, 저희 투자 자문할 때도 그게 좀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너가 개인적으로 내 돈을 다 갖고 간다고? 저희한테 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런 거나 채권이 어떻게 발행되는지 채권이 뭔지 그런 얘기를 잔잔히 네. 그냥 뭐 차 타고 갈 때 10분 정도 들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뭐 국주라고 우리가 부르는 국민주택 채권이 뭔지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슈카 월드 그리고 머니 코믹스의 우리 한국 최고의 라이징 스타 우리 오동석 알상무님 모시고 알상무님의 그 개인사 그리고 우리 알상무님의 생각, 꿈 그리고 지금의 이야기 들어보는 좋은 시간이었는데 인사이트가 너무나 풍부했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웃고 즐기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 아주 훌륭하고 유익한 컨텐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안시학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에게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